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번 이제 1학년 1학기 그 중간고사 때 거의 50% 이상의 확률로 나올 거. 바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말을 영어로 써놨으니까 단어 공부 좀 해볼게요. 자, 매스 영어로 뭐라고요? 매스, 질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펙트르라는 이제 어근이 있거든요. 이 어근의 뜻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팍 흩뿌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흩뿌림. 그래서 뭐 모래 같은 걸 들고 땅에다가 이렇게 팍 한번 이렇게 팍 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를 이렇게 팍 흩뿌리는다는 뜻의 어근이 스펙트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매트는 이게 어근의 뜻이 measure예요. measure. measure란 말 알죠? 우리말로 하면은 측정. 그래서 이제 측정한다, 모든 것의 어근이 다 매트예요. 그리고 끝에 붙어 있는 RY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 논리,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어근 RY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말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대상의 질량이 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질량 분석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런 덩치 사이즈의 물건을 질량을 측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도 덩어리에 대한 질량을 측정하고 싶다. 그럼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핸들링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물체들은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질량 측정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원자 혹은 분자 요런 거 질량 측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원자나 분자는 눈에 보여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를 어떻게 저울에 올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입자들의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질량 측정하는 거하고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체계를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 누구지? 보자. 짜자자잔. 반채윤. 이야. 여기 최윤이가 신문물을 바로 활용하는군요. 오. 야, 우리 이제 하는 걸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최윤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잘 들려요? 여기 채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려요? 들려요? 짜잔. 짜잔. 근데 답을 안 해. 나갔어. 나갔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그런가요? 나갔어 또. 이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진짜. 사람 은근히. 그래? 그래? 사람 은근히 숙기 없다. 진짜. 나갔어. 자,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분자 등의 조그만 입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질량 분석 방법에서는 반드시 이제 어떤 과정이 하나가 필요하냐면 아이오니제이션 프로세스,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온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그 장비 안에는 이온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의 장비가 또 따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여기 이제 샘플입니다. 샘플. 이 샘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원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분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샘플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준비해 놓냐면 전자총.
아, 네. 네? 예산 라이브로 나가나요? 예, 나가죠. 네. 반채윤 엄마 오셨는데 네. 프린트지 한 장만. 아, 그런가요? 아, 그 뭐냐면 채윤이한테 갈 프린트가 요거 2개. 네, 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드렸던 프린트 다시 쓰면 된다고 합니다. 라이브로 나가고 녹화. 예, 다 동시에 다 됩니다. 아, 예, 예, 예. 네. 저번 주에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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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채윤이 어머니 오셔서 방금 채윤이 어머니 오셔서 교재를 받아가셨거든요. 얘는 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교재가 없어서. 엄마가 왔을 때 보고 있다. 엄마가 갔으니까 어. 살짝 그거 게임하다가 저도 교재 하나만. 저번 주 없었어요? 안 줬어? 저번 우선 저번 주 거. 저 있어요. 저번 주 거. 지금 저번 주 거 1장. 예, 오늘 1장하고 2장 넘어가거든요. 이상한 녀석일세?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현장에 못 올 거면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 밴드 링크가 다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다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 있다고. 알겠죠? 자, 어쨌건. 자, 우리가 보통 총이라고 하면 총에서는 뭐가 튀어나와요? 총알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거기다가 총알을 넣고 땅땅 하면 뿅뿅뿅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총알 대신에 뭐가 발사되는 거겠어? 전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고에너지 전자. 이게 이런 식으로 슝 하고 이제 날아갑니다. 슝 날아가서 이놈의 샘플을 여기서 얘가 쾅 하고 때리는 거지. 그래서 이름하여 일렉트론 임팩트. 임팩트 우리말로 무슨 말이에요? 임팩트, 충격, 충돌, 알겠죠? 뭐 충격, 충돌 다 좋죠.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를 얘한테 땅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후에 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샘플에서 이 파란색 전자 얘는 되튕겨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맞고 하나 튕겨 나가는데 자 이게 뭐냐? 원래 저 샘플의 최외곽 전자입니다. 이게 하나 뜯겨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그래서 왜 그 뭐 요즘도 많이 하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유리 구슬치기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이런 공간에 구슬을 이렇게 모아놓고 멀리서 구슬 잡고 하고 짱 던지면은 탕 맞으면 와장창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고에너지 전자를 샘플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도 전자들이 있었겠죠. 그럼 여러 전자들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어떤 전자 하나가 딱 맞고 떨어져 나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샘플이 처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가 뜯겨 나가니까 얘가 무슨 상태로 바뀌겠어요? 짜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측정 대상은 항상 양이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이라고 하는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샘플이 어떤 상태로 바뀐다? 양이온 상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온, 양이온 말고 무슨 이온 있어요? 양이온 말고 음이온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량 분석 장치에서는 음이온 없어요. 그죠? 음이온 없어. 음이온 그런 거 안 만들어져. 기계적 장치가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양이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 말고 요 녀석의 질량을 측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하지만 요 둘의 질량은 심각하게 차이 날까요? 거의 같을까요? 요 둘은 질량이 거의 같습니다. 왜? 그렇지. 요 튕겨나온 놈이 이놈이 very light 하기 때문이죠. 전자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작기 때문에 전자 한두 개 뜯겨 나간다고 해서 얘 질량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의 질량으로 샘플의 질량을 대신한다. 무슨 말 0점? 0점.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퀴즈. 간단한 퀴즈. 이때 만들어진 이온의 이온가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 양이온이라며, 양이온.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양이온을 예로 들어보자. Na 플러스 이온가 몇 가예요? 1가. 뭐 CA2 플러스 몇 가예요? 2가. 그 다음에 뭐 얼루미늄 3 플러스 몇 가예요? 3가.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 묻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얘가 1가일까요? 2가일까요? 3가일까요? 몇 가일까요? 2가인데? 예를 들면 그 구슬치기 할 때 이게 구슬로 딱 때리면 또 다른 던져 때리면 구슬 하나만 튀어나오나요? 세게 때리면 와장창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가가 아니라 2가나 3가일 수도 있지 않은 거예요? 있지 않을까요? 몇 가일까요? 몇 가가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강력하게 에너지를 쏘면 2가, 3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얘가 1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전자총의 전자라는 것도 사람 눈에 보일 리가 없어요. 보일 리가 없죠. 그럼 어떤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된 다음에 발사되는 총알이 이 전자가 얘한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가가 된 다음에 이 전자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이 전자가 와장창 나올 텐데 와장창 나온 전자가 여기 와장창 맞으면 꼭 1가만 만들어지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전하의 이온가는 얼마냐? 바로 봐. 99.99%의 확률로 1 플러스입니다. 2 플러스 3 플러스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때 만들어진 이온가는 1가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왜일까요? 즉 뭐냐면 여기에 이놈의 전자를 와장창 던진다고 해도 여기서 전자에 맞고 튕겨나가는 전자는 하나뿐 1 플러스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때문이에요. 자,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 떼어낸 다음에 전자를 또 떼어낼 때는 에너지가 덜 들겠어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점점 많이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플러스 입자가 되니까 플러스 입자에서 전자를 또 떼어낸다는 건 떼어낼 전자와 이 플러스 입자 사이에 인력을 억지로 이기고 전자를 또 떼어내야 되는 거니까 전자를 추가적으로 더 떼어낼 때는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를 만들 때보다 2 플러스를 만들 때 보통 에너지가 서너 배 커져요. 그 다음에 3 플러스를 만들면 또 4, 5배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보다는 2 플러스, 2 플러스를 만들 때보다는 3 플러스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조건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오비탈 이론 배우고 나서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주기성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 대규음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개념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뭐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때문에 2 플러스 3 플러스는 이런 애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요 질량 분석기의 이윤화 과정에서는 거의 백발백중 1 플러스 양이온만 만들어진다 라는 것도 크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에 완전 중에. 자, 됐습니다. 자, 다 썼죠? 자, 이제 요 살짝 지울게요. 요 살짝 지울게요. 요 살짝 지울게요. 지우자. 쑥. 자, 그다음. 그러면 이놈의 질량 분석 장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가장 고전적인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요거. 자, 요런 세팅을 뭐라고 합니까? 요런 세팅.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이런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평행 전극판이라고 하죠. 평행 전극판. 그래서 평행 전극판이 생기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기죠. 자, 여기에 요 주어져 있는 요 놈이 지금 샘플입니다. 근데 이 샘플을 항상 무슨 상태로 만들어 둔다고요? 이 샘플을 항상 무슨 상태로 만들어 둔다고요? 항상 양이온 상태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극판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판이니까 플러스 사이에는 뭐가 생깁니까? 플러스 사이에는 청력이 생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는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얘 가만히 있겠습니까? 움직이겠습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다가 슝 하고 얘가 가속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이 평행 전극판 사이에 V 얘가 바로 가속 전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됐죠? 자, 그런데 하필 이때 기술적으로다가 마이너스 극판에다가 이렇게 뿅 하고 군형을 뚫어놨어요. 군형을. 알겠죠? 그럼 얘가 슝 하고 이게 가속이 되다가 군형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여기서 짜잔 쇽 하고 빠져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슝 하고 가속된 다음에 이 군형 앞에서 쇽 하고 빠져나오겠죠. 이럴 때 이 바깥쪽에다가 요래 얘가 바로 외부 자기장입니다. 자, 자기장을 그리는 방법, 이렇게 그리는 방법 알죠? 이거 점으로 그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X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외부에 자기장을 저렇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자기장 요 놈의 크기는 B라고 합시다. 그래서 B로 표현되는 외부 자기장을 저렇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자, 이때 이 샘플은 무슨 입자죠? 이 샘플은 무슨 입자죠? 플러스 입자죠. 플러스 입자의 움직임을 뭐라고 하죠? 플러스 입자의 움직임을 뭐라고 하죠? 바로 이 쇽 하는 이것이 바로 전류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입자의 움직임이 바로 전류잖아요. 자,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항상 수직하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전류에 대해서 수직하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항상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유도자기장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 정도는 물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그린 건 요거 유도자기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 자기장과 유도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유도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이 방향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상쇄 간섭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전류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왼쪽은 자기장의 밀도가 세지고 오른쪽은 자기장의 밀도가 약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도 차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외력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전류 방향과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수직해지죠. 즉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 외력의 방향이 수직하다. 그때 무슨 움직임이 나타나죠? 바로 짜잔, 이런 식의 등속 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하고 힘이 가해지는 방향하고 수직일 경우 나타나는 움직임을 뭐라고?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총을 통해서 양이온으로 만들어진 샘플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 속에서 뺑 하고 원운동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회전 반지름이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샘플 양이온인데 이 샘플의 질량은 M, 이 샘플의 전하량은 Q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전기장에 의해 가속된 입자는 뭐? 운동 에너지. 그거를 갖게 되겠죠. 그럼 이 전극판 속에서 가속전압에 의해서 가속된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짜잔. 맞나요? 됐죠? 됐죠? 이렇게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Q가 뭐예요? 입자의 전하력이죠. V가 뭐예요? 가속전압이죠. 자, 전하량에다가 가속전압 곱한 거, 이게 뭐예요? QV, 이게 뭐 아주 유명한 수식이죠. 무슨 수식이에요? 전기 에너지죠? 전압에다가 전하량 곱하면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저 녀석의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해준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 자기장 속 외력. 여기서 외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자기장 속 외력,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다 들어본 말일 텐데. 바로 로렌츠 힘이죠. 그 자기장 속 외력에 의해 뭘 하게 됩니까? 원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로렌츠 힘 크기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전하량 빠르기 자기장 크기,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뭐 막 외적으로 표현돼 있고 막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방향이 명백하니까 크기만으로 표현하면 되고. 자, 그다음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 자, 원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뭐라고 해요? 구심력이라고 하죠. 자, 구심력 크기 어떻게 표현해요? 구심력 크기 어떻게 표현해요? mv 제곱 over r. 그래서 요게 로렌츠 힘이고 요거는 구심력이고. 됐습니까? 됐죠? 이때 여기서 요 두 수식을 조합을 하면 뭔가를 맹글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뭐 크기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이건 뭐 물리고 수학이라서 뭐 내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굳이 하자면 얘 같은 경우 이제 테크닉적으로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2를 이쪽으로 보내요. 2를 이쪽으로 보내면 2QB 그 다음에 그 질량이 있잖아요. 그 질량을 한 번 더 곱해. 그럼 그러니까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죠? 됐죠? 요 수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아래쪽 수식에서는 묘하게도 이제 뭐가 약분돼? 뭐가? V가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QBR EMV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테크닉적으로다가. 그러면 뭐가 딱 보이죠? 보이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여기에 쇽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Q제곱 B제곱 R제곱. 뭐 이런 건 뭐 계산 테크닉이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뭐가 막 많이 약분될 거예요? Q 하나 약분되고 Q 하나 약분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뭐가 나오느냐? M over Q. 얘가 B제곱 R제곱 over 2B.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얘 같은 그 아주 전통적인 섹터 방식의 질량 분석기는 굉장히 유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꼭 지금 화학 시간이 아니더라도 물리 시간에 기초 전자기학 시간에 아마 첫 번째 주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에요. 알겠죠? 장성택? 왜 기지라고 그래? 뭐야? 자기 하나도 안 적어요? 여기 필기 하셔야 됩니다. 필기 쭉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필기 쭉 하셔야 됩니다. 필기 쭉 하셔야 돼요. 좀 아파요? 아이고 이런. 요즘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자기도 혹시 역방 걸린 거예요? 요즘 막 감기 많이 돌던데? 그렇죠, 그렇죠. 저기 좀 별로예요 상태가? 잘 안 아프다.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 안 아픈 게 좋지. 그래. 이게 나갔다가 이상한 사람이네. 엄마가 잠깐 방에 들려가지고 네. 들어갔다가 그런가요? 게임 그런 거예요? 네. 원래 들어오네. 또 들어왔네? 엄마 반채윤 그래. 채윤아 소리 잘 들어가요? 말 걸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 채윤아 소리 잘 들려요? 병원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그래요? 하여튼 그러다. 좋아. 자, 그래서 이 결론까지 도달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유도 과정은 사실 뭐 물리학이니까 됐죠? 물리학은 됐고 여기 지울게 이제. 어차피 이건 산수 물리학이니까 뭐 화학하고는 뭐 딱히 뭐 여기 지우면 자, 그래서 이 결론만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결과 분석. 자, 그 결과가 아까 M, Q, B제곱, R제곱, B. 자,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여기서 요만큼 얘는 보통 상수가 됩니다. 보통 상수입니다. 자, 왜 상수냐? 자, V가 뭐예요? V. 여기에 있는 가속전압이잖아요. B, 요 자기장색이잖아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만드는데 있어서 내부의 가속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네, 변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 기계를 만드는데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네,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속 전압을 변화시키고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가속 전압도 변화시키고 자기장의 세기도 변화시킨다. 할 수는 있는데 아주 큰 단점. 큰 단점. 바로 엄청 비싸집니다. 이 질량 분석기라고는 이 실험 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예요. 기본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기계 장치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그걸 또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장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보통 업자들이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냥 고정시키는 거야.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고정시키는 거야. 업자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소비자가 저희는 실험을 좀 독특하게 해야 돼서 이거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케이 만들 수 있는데 가격이 막 50% 이상 비싸지는 거지.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자기장하고 가속 전압이 보통은 딱 고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 원래 샘플이었는데 일렉트론 임팩트를 통해서 양이온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죠. 이 양이온의 전하량도 보통 뭐예요? 이거 보통 뭐예요? 보통 뭐라 그랬어요? 자, 양이온은 양이온인데 몇 가 양이온이라고 그랬어요? 일가 양이온이라고 했죠. 일가 양이온이면 전하량 얼마예요? 1이에요? 일가 양이온이면 전하량 크기 얼마예요? 바로 2 플러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가 양이온은 전자가 몇 개 뜯겨 나간 거예요? 일가 양이온은 전자가 한 개 뜯겨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온의 전하량은 전자 하나의 이 전하량 크기랑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E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E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뜻하는 거고 요거를 대표해서 1 마이너스라고 그 비례식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E 플러스는 더하기 1.6 곱하기 10의 19이고 이거를 비례식으로 1 플러스라고 쓰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온가가 1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때 전하량이 2 플러스다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값도 막 변하는 거예요? 얘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고정되어 있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얘하고 얘가 뭐 할 거다? 이게 함수 관계겠구나. 요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실험 장비다. 그러면 뭐냐? 이 회전 반경을 측정함을 통해서 그 녀석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M 이 클수록 당연히 그 입자의 관성 커져요, 작아져요? 관성도 커지죠. 그러면 관성이 큰 녀석은 운동 방향을 바꾸기 쉬워요, 바꾸기 어려워요? 관성이 큰 애는 운동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운동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회전 방향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회전 방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는 억지로 휘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회전 방향이 이렇게 커질 거다 이런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관성이 커지고 회전 반경도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그 관계를 정성적으로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됐어.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어. 자, 썼어요? 자, 쓰시고.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좋아. 자, 되었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요 그 질량 분석 체계에 이런 장비들을 영어로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해야겠죠? 매스 스펙트로미터. 그래서 뒤에 ER이 붙으면 그게 이제 장비를 뜻하는 건데 그 장비의 첫 번째가 이런 식의 섹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섹터 방식은 그 1940, 50년대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막 만들어지고 초창기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이런 식의 그 내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뤄지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잘 안 쓰고 요 방식이 1970년대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쿼드로폴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아, 철자가 달라졌다. 쿼드, 아이씨, 철자가 뭐야? 아이, 어딨어?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묘한 표현이 있는데 쿼드란 말이 있죠. 요거는 4개를 뜻하고요. 폴은 몽댕이를 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 4개를 가지고 질량 분석을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쿼드로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970년대에 많이 활용됐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래서 이제 줄임말로 토프라고 해요. 토프. 그래서 이제 TOF.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질량 측정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개는 그 1학년 시험 때는 학교에서 다루질 않기 때문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뭐 서울대 뭐 심층을 본다, 카이스트 심층을 본다면 이게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뭐 당장 필요는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 얘기만 들어두시면 돼요. 쿼드로폴은 막대기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는데 이 막대기에 그 전기장이 걸려요. 그것도 교류 전기장이 걸려요. 교류 전기장.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각각의 막대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걸리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고정된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바뀌어. 그럼 이때 만약에 샘플이 무슨 이온이야? 샘플이 양이온이지. 그럼 양이온이면 양이온이 쭉 지나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사이로 딱 지나가면 얘가 플러스 입자니까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리겠지. 근데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리는 줄 알았는데 바뀌니까 또 반대로 끌리겠지. 또 반대로 끌리겠지. 또 반대로 끌리겠지. 그래서 전기장이 교류로 걸리면 플러스에 뛰는 요 샘플 입자가 그 안에서 오 이렇게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럼 얘가 가다가 좌우로도 진동을 하고 위아래로도 진동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무거울수록 소용돌이가 조그매지겠어? 무거울수록 소용돌이가 커지겠어? 무거울수록 소용돌이가 작아지겠지? 무거운 애니까 관성이 커서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가벼운 애는 소용돌이가 커지겠지. 그럼 가벼운 애들은 이 교류 전기장 속에서 크게 소용돌이 치다가 전극이랑 부딪혀서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애들은 요 네 막대기 사이를 못 빠져나와. 무거운 애들만 빠져나와. 그럼 이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으로부터 이 녀석의 질량 범위를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쿼드로폴이고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훨씬 더 간단해요. 훨씬 더 뭐냐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겠어요? 비행 시간. 비행 시간. 뭐 하냐면요.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를 주고 무거운 애가 빠르겠어요? 가벼운 애가 빠르겠어요? 에너지가 똑같다면. 에너지가 똑같으면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요.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으면 무거운 애가 빠르겠어요? 가벼운 애가 빠르겠어요? 가벼운 애가 빠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도착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훨씬 더 단순한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는 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법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제 질량 분석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실험실은 전부 다 이 토프 방식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말만 알아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그래서 이 실험을 했어. 이 실험을 한 다음에 그래서 뭘 측정해? 뭐 거리를 측정하건 뭐건 해서 하여튼 이 질량을 측정하는 게 이게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일 거 아니야?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창원과학고도 경남과학고도 1학년 1학기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걸 해보도록 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요 실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준다. 준다. 아, 세우자. 쑥쑥쑥쑥. 자, 다음 5.3. 5.3. 자, 교재로는 아마 17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일 거예요. 교재로는 17페이지부터. 좋아. 좋아. 자, 5.3. 뭐 그러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 한 5분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끊으니까 촬영이 끊어져야 올릴 때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